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나라 축산인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왜 원숭이 취급을 당하고도 눈치를 못 채는지 황당하고 답답해서 축산학을 전공한 지 40년이 넘는 선배로서 농식품부의 이러한 만행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배합사료 조단백질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한선이 아니라 상한선이라니요. 사련의 잉여질소 감축으로 분뇨 압취 저감, 온실가스 감축, 사료비 절감 등 일석삼조 효과 기대. 말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이미 외국에서 많이 연구가 됐고 발표가 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새삼스럽게 지금 정부에서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시행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료의 질소를 줄이려는 연구는 이미 해외에서 오래전 시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축산이 먼저 발달되었던 축산 선진국이 문제이었으니까요. 당연히 해법도 이미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가축 분뇨에서 발생하는 잉여질소와 악취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저감하기 위해 가축 사료에 배합하는 조단백질 함량을 조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료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넣으면서 가축 분뇨에서 다량의 잉여질소가 나와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진다. 사료의 잉여질소는 당연히 가축 분뇨에 잉여질소가 발생하고 악취와 온실가스의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미 2016년 악취를 줄인다고 양돈사료의 조단백질이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사료의 단백질은 원가를 에너지 다음으로 많이 올리는 요인입니다. 어떤 멍청이가 사료 원가를 올리면서 더불어 넣지 말라는 비싼 단백질 원료를 넣을까요? 사료의 공정 규격을 정함은 사료 비용만큼 영양소를 넣으라고 만든 것이고 외국에서 모두 하한선을 정하고 있는데 질소 배출을 줄이겠다고 상한선을 정하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뇌구조에서 나올까요? 사료회사가 생산성 경쟁을 위해 단백질 수준을 높였다고요? 개가 웃습니다. 2020년 국내 유통사료 실태조사 결과가 기존에 설정된 조단백질 상한치보다는 최대 약 5.3%포인트, 평균 2 내지 3%포인트 낮은 수준에서 설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양돈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 덴마크, 핀란드 사료와 비교하면 5 내지 6%가량 높다. 그것 보십시오. 사료회사는 이미 컴퓨터로 배합 프로그램을 돌려서 최저 비용 제품을 만듭니다. 조단백질 상한선은 배합사료 회사에게는 멍석을 깔아주는 일이죠. 그러니 굳이 하한선이 아닌 상한선을 정하는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죠. 속으로 쾌재를 볼 일입니다. 타 회사와 차별할 수 있는 기술이 없고 사양가에게 가격이 비싼 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료 가격을 높이는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명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농식품부 관계자는 TF팀 구성 이후 사료업계, 학계 전문가, 생산자 단체 등과 총 6차례 회의를 거쳐 적정 단백질 사료 생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료 내 잉여질소 감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가 누구였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제대로 알고 합의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용 허비해가면서 환경 오염시키고 있었고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한 것이 과연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한국 사료의 공정규격 사양 표준은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료비도 키로당 3 내지 4원가량 절감할 수 있어 이번 조치로 양돈사료 조단백질 함량은 전년 대비 평균 0.6%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며
사료비 연간 42억 원가량 절감. 사료비 3 내지 4원은 1%도 안 되는 절감입니다. 고온 스트레스 완화와 같은 사료비를 2 내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은 모르고 있으면서 결국 상한선을 정해서 내릴 수 있는 수준은 0.6%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려고 규격을 굳이 상한선을 정하느냐는 것이지요. 이미 경제성 있게 낮춰서 생산하고 있고 질소 배설은 다른 수없이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 과학적인 기술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걸 방안이라고 발표한 농식품부나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수많은 축산 관련인들은 조삼모사 원숭이 취급당한 것에 분개해야 합니다. 사료 효율은 조단백질 수준이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과 수준이 중요하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미노산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합성 아미노산을 첨가하면 불필요한 과잉 아미노산을 줄여 질소 배출량이 줄고 소화 흡수에 필요한 대사 에너지 및 아미노산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효율이 좋아집니다. 조단백질을 3%포인트 줄이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 라이신, 메치오닌, 트립토판, 트레오닌 외에도 발린, 이소류신, 유신까지 요구량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료의 종류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질소와 인, 구리, 아연의 배출량을 늘린다는 것이 외국의 많은 연구 보고 내용입니다. 가축의 단계별 영양소 요구량에 더 정밀하게 충족시키는 방법이 배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1단계 급여에 비해서 2단계 급여는 라이신 섭취량을 11%, 다단계 급여는 17%, 정밀 급여는 30% 줄였습니다. 그런데 단계를 줄인다고요? 외국에서 이미 질소 저감 방안에 대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발 공부 좀 해서 이러한 무식한 짓거리는 하지 맙시다. 이번 조단백질 상한선 조절 방안에 관련된 공무원, 학계, 업계 관계자분들께 축산학을 공부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합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무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